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6월 11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뚝선배 경마도 있었고 서울에서 또 한일전 SBS배도 있었는데 금요일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다가 뭐 특별히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주가 항상 결과가 끝나면은 예상가들은 그 결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정은 거의 생략이 돼버리죠. 예상가들은. 그렇죠. 예. 왜냐면은 요즘 형태가 그래요. 하도 예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상가들이 없을 때는 뭐 과정도 중요했어요. 뭐 한 마리만 고배당마 잡아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맞히지 못하면은 코로 지든 목으로 지든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물론 그 경마 팬들을 이해해주고 또 따뜻하게 또 아껴주시는 경마 팬들이야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마 팬들은 적중 안 한 거는 인정 안 합니다. 지난주 이제 일본 말들이 선두가 왔었지 않습니까? 예. 왔었는데 다 착승권 안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가 끝나기 전에는 뭐 일본 말들도 된다.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드레드노트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 몇몇 전문 예상가들이 또 이제 일본 말들을 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 말이 참패를 당하니까 일본 말을 추천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또 일본 말이 다 썩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지금 난리 브루스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일본 말이 이제 서울 경마장에 와서 입상을 한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말도 주로 나갈 때 거의 어깨가 파행이 될 정도로 완전히 표현한다면 이제 썩어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예시장에서 나가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 못하죠. 안 들어오면은 뭐 멀쩡한 말도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자중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언급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인데 예상판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고 좀 깨끗한 예상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자, 뉴스거리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요, 제가 이제 서울 마방을 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좀 너무 한산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해외 이제 좀 연수를 간 기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엔 또 더군다나 기승정지가 있는 기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직 오늘 오전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뭐 속속들이 도착을 했다는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산했고 출전 수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한산함을 느꼈던 게 이번 주 그러니까 그 마방 안의 소식이고요. 우선 이번 주에 문세용 기수 그리고 임기현 기수, 최범현 기수, 이현종 기수 굉장히 좀 서울 경마장 줄을 이루던 기수들이 모두 지금 기승정지로 인해서 기승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좀 기수 기용적인 측면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빛의 정상이 서울경마장 대표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분 그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성문 기수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하의 말씀하는데 그 채찍을 안 놓쳤으면 한 2마신 정도는 더 이길 수 있었다. 뭐 이제 그거는 아쉬운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또 이혁 기수의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고 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됐던 게 이번 주 경마장 소식입니다. 네. 그 조성문 기수는 물론 축하할 일이죠. 우승 상금 많이 챙겼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반 경주들에서 챙기지 못했던 걸 한 방에 다 챙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일반 경주들도 좀 챙겨 갔으면 좋겠어요. 자, 토요일 경마 이 정도의 뉴스거리를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들을 살펴보니까
오전에서 중반장이 좀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좀 집중을 해서 쉬운 경주들도 있고 어려운 경주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1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구도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성원이 형. 네, 저는 3번 키르케라는 마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 2전째를 치르는데요. 지난번 분명히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3등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을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새벽주기 시의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습, 그리고 발걸음도 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상혁 기수의 성적을 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단지 2승만 챙기고 있는 게 이상혁 기수인데, 자, 3번 키르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준비를 마쳤다는 판단이고, 게이트적인 이점, 그리고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앞선 전개를 한다면, 1000m 분명히 좀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월 들어서 상금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 말들은 열심히 좀 타줘야 될 것이고, 전개도 나오는 말이고. 자, 저는 11번 드림미스가 인기마로 좀 대되겠습니다만 일단 조건은 좋네요. 왜냐면은 후리바람이 센 놈이고 만보천하가 지난주에 승군전에 3착을 왔습니다. 남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만보천하. 그래서 이게 삼복승심 9구가 나왔던 경주인데 후리바람이 너무 센 놈이라는 걸 평가를 맞춰서 한다면은 그 뒤에 있던 드림미스도 만만치는 않은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키르케, 드림미스, 그 다음에 한 마리, 제가 한 마리만 더 보강을 하고 이 경기로 넘어가죠. 외곽에 있는 폭풍 전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평골절 휴양을 갔다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난 5월 20일 날 재검을 뛰는 거 보니까, 대하시도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홀랜드가 상당히 좀 정성을 많이 좀 들였어요. 그래서, 기존 말들과 병합을 하는데도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갖다 외선에 붙여서 밀어붙여서 올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 넘어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형. 굉장히 좀 접전 양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저는 마방에서 의지 가장 세게 나온 놈, 바로 2번마 검진인데요. 자, 이 마필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좀 아쉬움을 남기는 성적입니다. 자, 이번에 마방에서 특단의 조치, 하만식 기수한테 직접 조교를 전담시키면서 그야말로 아주 공을 들이고 출전합니다.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검진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하만식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이번 검진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 앞에 나가서 다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한 발을 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은 1300은 아직 힘들고 딱 뛰는 거 보니까 1200까지는 무적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보여줬습니다. 1200에 하만식 기수라면 당연히 공을 들여야 될 일이고. 자, 11번 동해비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전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맨 박태준 기수 빼놓고는 나머지 웬만한 경주들이 다 보병들 기수들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이찬호는 당연히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기수인데 지난번 뛴 거 보니까 트립이 걸려 있습니다. 4월 24일 날 경주에는 앞에 붙였고 지난번엔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트립이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편성도 만만하고 그래서 11번 동해비카의 강공을 제가 기대하는 바이고요. 자, 한 마리 더 복병 세력을 좀 얘기해보죠. 뭐 내용이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우선 3번 자성군주라는 마필이 이거는 뭐 완전히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을 마필 같은데요. 자, 이 마필이 11주의 공백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이번 새벽주교 시에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마방에서도 그런 모습들 뭐 확실하게 보여준 능력이 지금 최근 들어서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진 않지만 이 마필이 지금 좋아진 상태라면 분명히 좀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노렸는데 생각보다 걸음을 안 내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냄새가 좀 났고 그 당시 이제 MR비상의 박태준 기수가 이제 2000승에 언저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앞선의 말들이 그대로 그냥 줄 서서 끝났던 경주에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노릴 수가 없었겠죠. 그때는. 이번에는 좀 만만하고. 왜냐하면 이번 이경주가 해피 컴퍼니라든지 해가람 이런 말들이 팔릴 말들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마리는 지난번 최선입니다. 페이스 안배를 완벽하게 둘이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배당 마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7도 단촐한 접전 구도예요. 자, 성원이.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요, 제가 1번 베스 탄생을 이번엔 좀 노려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당일 배당판 상황 보고 이거 현장까지도 좀, 승부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뭐 단순히 승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베스 탄생이 그동안은 조금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대는 모습을 굉장히 보였던 게 조규시의 모습이나 실전에서나 그랬었는데, 자, 이번 새벽 조규시 제가 분명히 우리 또 허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새벽 조규를 보고 아무래도 인터뷰를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번 새벽 조규시의 이 베스트 탄생이 기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게이트도 1번, 조인공 기수의 1번 게이트, 그리고 지금 편성이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2점 살려서 분명히 치고 나간다면 이거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마에서 고배당 마필, 종합지 빼판 마필을 놓고 이제 준매인 승부를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빼판 마필은 들어왔어요. 근데 인기말을 못 불러서 제가 못 맞힌 경주가 이제 하나 있는데 봄동이라는 말을 제가 머리를 세워놓고 가서 못 맞췄습니다. 뭐 상승식이 130배가 넘게 나왔던 경주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5번 대명스타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문정균 기수가 이제 4착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명스타를 타고. 근데 제가 봄동이를 잡아낸 게 꼭 이런 스타일로 탔기 때문에 봄동이를 잡아낸 건데 봄동이도 문정균 기수가 기승해서 착순권 다 끌냈는데 이건 착순에 왔고 그래서 그거랑 너무 흡사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대명스타가 아까도 했다시피 오늘 이찬호 기수를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도 7번째 아니겠습니까? 늦어도 7번째면은 언제든지 한 발은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가죠. 1200m 국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성훈이요. 네, 저는 유비 쿼터스입니다. 지난번 국산 6등급 1000m 우승하고 승군전인데 거리는 1200입니다만은 새벽 조규시의 모습 좋고요. 마방에서의 기대감이 너무도 좋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좀 확신하는 마방의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고 오히려 또 승군전의 감량 그리고 임난 기수 기승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강단 있게 몰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유비 쿼터스 지금 여러 가지 경주 조건까지 좋아진 만큼 저는 3번 유비 쿼터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 추천만은 5번 레이크 루이스입니다. 4월 17일 날 경주 때도 좀 무리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1400 경주에 나가서도 역시 무리했습니다. 2번을 무리했습니다. 힘한 배를 하지를 않고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을 놔줘버렸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안배를 하고 뛰는 거하고 말을 풀어놓는 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2번을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을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김혜선 기수가 지금 계속해서 기승하고 있는데 3번을 기승했는데 또 똑같이 타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똑같이 타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3번 실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고 타주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 경주 보면은 몽골이 앞장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디놀랜드가 4월 16일 날 경주 때 잘 뗐어요. 1000m. 근데 지난번에는 용건이가 뭐 이 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편성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앞에 뒤밀어서 비벼갖고 빨듯이 비벼서 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디놀랜드로 왔기 때문에 신경을 좀 잘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저는 11번 수입 트로피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국산마 신분으로 지금 혼합 경기에 출전했는데 자, 여기 편성은 센 느낌을 주는 외산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입 트로피는 보여준 전력도 그렇고요. 딱 한번 정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최근 전적에서 보여주듯이 분명히 기본 능력은 충분히 확인이 된 마필이고 더군다나 7조에서 박으론 기수한테 다시 러브콜을 하면서 분명히 7조에서 믿는 게 박으론 기수의 기승수를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박으론 기수의 선전까지 이어준다면 수입 트로피의 능력 박으론 기수가 저는 충분히 뽑아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5경주 재밌어요. 왜냐면은 5번 센세이셔널도 지금 3착 성공을 했습니다만 감량이 원체 좋고 6km 감량이 게다가 또 임난 기수 또 앞에 가서 박박 밀어주는 데는 인도에서 어디서 밀었는지 미는 힘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센세이셔널. 일단 부딪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5나 11이 이제 국내산 마필로 냄새를 맡고 나온 거예요. 외산 경주에. 그런데 저는
외산말들이 좀 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금화 레피드. 그 당시에 제가 이 최강자하고 붙여서 43배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화 레피드가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경마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시종 2열 외곽을 뺑뺑 돌면서도 들어왔던 걸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돌게 돼 있죠. 외곽을 돌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돌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배당마필 한두만 더 언급을 하면은 10번 골든구스 2가 되겠습니다. 32조 마방에서 이 말이 지금 이제 6,700 주고 경매가가 매겨진 말입니다. 개별 구매가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이 말을 냄새를 맡고 노렸습니다. 딱 때릴 찬스가 돼서 노렸는데 출발과 동시에 샌드위치가 되면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가 없게 돼요. 출발이 완전히 그냥 개떡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의지도 꺾였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걸음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고배당이 터진다. 그러면 골든 구스 2 요거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왕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는 토요일 6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7마리의 단촐한 편성인데요. 자, 이게 7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저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대충 사전 인기를 좀 봤더니 자, 엉뚱한 놈이 대가리 팔리고 있고 막상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살짝 뒤로 밀려 있습니다. 저는요, 그 마필을 강하게 믿습니다. 새벽주기 시의 모습, 그리고 새벽주기를 담당했던 기수의 느낌, 마방의 느낌까지. 자, 이번에는 무조건 입상권의 한 자리 넘어서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 확신을 하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아예 놓고 때릴 충마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엉뚱한 놈이 배당판 바람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마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완전히 자릅니다. 그 마필을 완전히 잘라내고 자,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에 여러 구멍 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마필들도 뭐 지금 긴가민가로 좀 이렇게 좀 팔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마필도 모조리 걷어내고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에 붙여서 강하게 때릴 내용을 안고 있는 노림수 2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을 주는 충마에 붙여서 때리고 받치는 두방 막건입니다. 때리는 막건도 제대로 한구라, 받치는 막건도 제대로 한구라입니다. 결국은 두방 승부로 제대로 된 한구라 읽어내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고요.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고 뭐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아마 제가 약간 방송을 이제 성원위원하고 3주 차가 접어드니까 농담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부산 경마장에서 인터뷰를 갈 때 제일 잘해주는 마방이 어느 집이에요? 그 성원위원한테 그래도 속 시원하게 제일 편하게 좀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필의 내용들을 좀 전달 받는 마방들이 뭐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좀 뭐 이쁘게 잘 보였는지요. 그래도 좀 처음 내려가서는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린 게 이제 7조 김병학 주교사님하고 좀 그런 인사를 좀 드렸고요. 7조 내용 때문에 또 뭐 확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동안 뭐 많은 적중을 좀 시켜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19조야 워낙 뭐 마필의 자원수가 워낙 좋고 이 뭐 숨김이 없는 마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24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잘해주는. 그 외에도 뭐 잘해주십니다. 3조 오문식 주교사님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편성 보는 눈이 굉장히 좋고요. 뭐 15조 안우성 주교사, 21조 민장기 주교사님도 그렇고, 저는 또 29조 문재복 주교사님 뭐 여러분들이 좀 잘해주십니다. 또 더구나 서울에서 온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괜히 물어봤나 봐. 난 한 집만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 이제 한 집만 얘기하면 왕따 당할까 봐 가서 그렇죠. 또 이제 다 들어오는 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잘해주십니다. 예. 그러면 그 부산은 됐고 예. 서울에서 가장 그 믿음 가게 잘해주는 집 한 집만 얘기해봐요. 33조? 예? 서인석 주교사. 서인선 주교사님. 그래요. 어쨌거나 저희는 아까도 했다시피 간다 안 간다 내용이 아닙니다. 뭐 말이 간다 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경주 뛴 후기들 또 내지는 가고 안 가고보다는 말의 상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가구 안 가구는 전문가들인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조교사님, 마주님, 그다음에 또 관련 분들, 기수분들이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은 말을 잘 타고 말을 잘 만듭니다만 경주를 풀어서 대답을 나오게 만드는 거는 예상가들의 힘이 더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개도 그리고 분석도 그리고 복기도 하고 또 조교도 보고 하면서 그 모든 거를 짬뽕을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가들의 능력도 물론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연구하는 예상가들이 잘 푼다는 뜻입니다. 자, 7경주 가죠.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고도인데 혼전입니다. 자, 관심바 있다면. 네, 저는 9번 진격의 왕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순서가 이어지네요. 서인성 마방으로. 자, 이게요. 김옥성 기수는 저는 진짜 이 조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마술사적 기질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33조에서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시키면서 분명히 좀 33조에서도 김옥성 조교의 스타일을 굉장히 믿는 거죠. 지금 이게 마필이 지난번하고 이번 새벽조교시의 모습하고는 완벽히 좀 변해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할은 제가 볼 때 김옥성 기수가 완벽히 좀 만들고 있다는 판단인데 편성도 잘 걸렸고 지금 김옥성 기수의 이 조교시의 내용까지 본다면 마방의 기대에 맞물려서 여기 좀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9번 진격의 왕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월달 경주 때는 안장이 돌아갔고 지난번 경주 때는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이번 상대들보다는 그때 상대들이 곱절로 강해요. 편성으로 볼 때. 그리고 또 김옥성 기수는 솔직히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말 만드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잘 안 보여주고 만들어요. 경마장에서 조교하더라도 주로 해서 잘 안 보여줍니다. 조교 관찰자들한테. 어디 저 산악고 보러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관찰자들이 가는 시간에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다 보여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경마가. 그런 거 잡아내는 재미로 경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8번 시티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진격의 왕하고 같이 뛰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볼 때 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경주 때는 말을 잡았고 잡았을 때 능력을 더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꾸 타겠죠. 김옥성 기수의 진격의 왕하고 8번 시티울프 이 두 마리의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걸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요놈 둘이 좀 나아 보이고 나머지 뭐 말 중에서 관심바가 또 한 마리 있다면요? 3번 교두보는 이번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1700거리가 이마필한테 맞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번에는 거리가 1300이고 역시 마방에서도 편성 자체를 좀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고 굉장히 좀 인기마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1번 펄샤인,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대박이다.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요주의 세력권으로는 돼 있습니다. 뭐 강타는 사실 공백 이후에 김도준 기수를 태웠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지켜보고 싶고 그래서 1번, 3번, 12번 요 말들 중에서 2번의 소지는 있을 마필들이 돼 보여요. 그래서 당일날 배당판 상황을 좀 읽어보고 일단은 9번, 8번의 능력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내산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당근어찬이 준비한 서울 메인 승부용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제주경마 메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은 중반장에 상황을 내겠다. 중반에서 상황을 내갖고 중후반부로 가면서 상황을 내겠다. 제가 요즘 경마 패턴이 한 달을 비교해 보면요. 금요일 날 성적이 좋은 날 또 토요일이 조금 좋았다가 일요일이 못하고 그 다음 주는 금요일, 토요일 잘하다가 일요일 좀 못하고 그 다음 주는 금, 토요일 다 잘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번 패트가 금, 토요일 잘하는 패트예요. 자, 이번 8경주 인기 마필들 접전구도로 보여지는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허천이나 관리마가 또 출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때리는 관리마로 한탕을 때릴 거예요. 인기만은 들어오면 최소 본전입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인기 1, 2건의 말이 그냥 시작부터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포인트를 중배당에 맞추고 간다는 점만 미리 명시를 해드리고요. 인기마들은 세게 안 본다는 점 먼저 경마팬 여러분들께 숙지시켜드립니다. 자, 8경주 제대로 된 중배당 허천진의 관리마로 한탕을 찍어낼 메인 승부의 경주에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주 갑니다. 거리 1300m고요. 국 4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네, 저는 5번 스타 보닙입니다. 지난번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인데 자, 이번에 조성곤 기수로 바뀌었고 원래 이 이현종 기수가 아름다운 순간을 기승을 하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5코스를 나가려고 했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말이 취소되면서 기승 유예했던 걸 다시 이렇게 돌려면서 이번 주에 쉬게 됐는데 스타본이라 마필 33점 마필이고요. 지난번보다 거리 줄였고 지난번에 그 아쉬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이번에 서력전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 새벽주 담당했던 기수가 조성곤 기수인데 느낌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많은 거리차까지 자신하고 있는 게 조성곤 기수고 스타보니비의 능력과 조성곤 기수의 기승들이 맞물린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승군전 맡고 있는 3번 쌩쌩도리는 감량 이점이 좋습니다. 일단 1400까지 뛰어서 우승을 차지하고 내려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근데 승군전의 상대들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이라도 호기를 노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주기에 오고 있는 8번 샤이닝 트라이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빙고스타 매직퀸 동해 참가도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공백 이후에 그 정도 걸음이라면 정상주기에는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식경주 갑니다. 거리 1700m, 혼합 3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우선 저는 승군전이지만 마필의 상태가 그야말로 최상의 모습을 제가 느낀 새벽주교 때 정말 깜짝 놀란 마필이 바로 8번 한빛나라인데 여기가 지금 추천한 마필들이 막 고만고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상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한빛나라의 가능성 그리고 승군전에 지금 여기 좀 불안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오히려 한빛나라의 조건 너무도 좋아졌다. 그리고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에 짰고 또 불안한 말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편성도 편성이거니와 일단 한빛나라를 추천을 했고 저는 이번에 좀 사실상 고민을 해서 좀 빼려고 마음 먹었던 마필인데 그냥 추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에요. 4번 라크윙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조성곤 기수의 안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형 기수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지금 44조 마방이 상금이 이번 달에 전멸이에요. 일단은요. 2주차인데 그리고 이상형 기수도 아까도 했다시피 상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상금이 없는 기수와 마방이 상금 없는 마방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승부를 안 걸면 이거는 잘못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4번 라크윙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말들 가운데서 진명 라이언, 샌드위즈, 황금가속, 그 다음에 블루가디언 이런 말들이 이제 도전권 세력으로 보이는데 뭐 바빌론 왕자까지 크게는 이렇게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데 라크윙하고 한빛나라를 뺀 이후에 한 마리 내용이 좀 좋은 거 있으면 한 마리만 더 소개해보죠. 3번 사이클링 히트가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마필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마방의 내용을 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편성상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사이클링 히트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가죠. 식경주. 일단은 라크윙 허천일의 추천마고요. 한빛나라 성원위원의 추천마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900m 2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위원. 네, 우선 7번 안양타이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6조 마방에서 이번 주 출전시킨 마필 중에 가장 기대를 한다. 하지만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습니다. 59인데 마필의 사이즈상 그리고 K맨과 안양타이거 만약 최저 배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지금 말씀은 안양타이거가 너무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K맨도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두 마리의 좀 우승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안양타이거는 올라간 부담 중량 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맨도 난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2열 외곽 전개를 하고서도 들어왔던 걸음인데 안양타이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승환과 안효리라 최저 배당이라 사실 배팅할 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예상이 한 두 마리가 능력이 편성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서 배당판이 열리고 뚜껑이 열렸을 때 돈질이 과연 이 저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제가 코스모스 킹의 마이티 잼을 추천했는데 그 막권을 깬 게 K맨이기 때문에 아주
가슴 시리게 봤습니다. 그래서 K맨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말들을 보면은 다 그냥 꾸역꾸역 뛰는 전력들입니다. 뭐, 아라아자, 소초나 바다권에서 올라오는 말들이고, 뭐, 안으로 기대는 말들 많고, 승군전 맞는 말들 많고, 그래서 어쨌거나 87이 세요. 근데 승부를 둘이 건다고 확실하게 하면 87이 옵니다. 근데 하나라도 부중 때문에 냄새를 나게끔 만약에 탈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이찬우 기수하고 이상익 기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불의 전차가 김혜성 기수가 지금 소천하로 도망가 있는데 불의 전차를 김혜성 기수가 이제 전담을 해서 탔던 그런 기수인데 지난번에 인기 2위의 말을 갖고 못 들어온 이후에 소천하로 빠져버리고 불의 전차를 이상익 기수로 올려놨습니다. 도망간 소천하보다는 도망갔던 불의 전차가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87의 능력은 좀 세 보이고 선입권의 전력으로 본다면 불의 전차가 불을 한번 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마지막 경주니까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좀 똘똘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경주가 더 남았어요. 한 경주 더 남았네? 예. 11경주인 줄 알았어요. 라스트 한 경주가 있네. 한 경주씩 지난주부터는 좀 늘었구만 진짜. 예. 자, 방송 중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은 이제 끊는 게 없기 때문에 NG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 곡 4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우선 제일 세게 보는 마필은 1번 나봄 캐슬인데요. 제가 이제 나봄 캐슬은 저는 좀 인정하자 측입니다. 지난번 너무도 좋은 모습. 오히려 나봄 캐슬이 따라가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승군전이지만 발걸음 자체가 훨씬 좋아졌고 조건이 좋아졌다. 인정을 하고요. 제가 5번 돌진이라는 마필을 이번 경기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희 마필이 지금 최범현 기수 이번 주 기승 정지입니다. 이찬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편성을 가장 잘 만났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마방에서도 역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필의 상태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5번 돌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보켓은도 승군전이고 아워켓도 승군전이고 라운루이스도 승군전이에요. 다 승군전을 맡고 있는 말인데 라운루이스는 지금 15주의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승군전 말보다는 승군해서 뛰었던 이미 4군에서 입상을 만들었던 말들이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번 대박인데요. 지난번 경주 때 전황을 안 나고 선입을 탔으면서도 고조수 드림이라든지 매니뮤직, 고조수 드림의 페이스가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입니다. 그 페이스를 따라가서 매니뮤직이 버텼던 레이스예요. 그 매니뮤직은 지난주에 나와서 선행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걸 따라가서 척차 없이 4착이 왔다면 여기서는 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경주 헛잔전에 추천만한 대박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해설해드렸는데 마지막 마명 대박이답게 좀 대박 좀 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경마팬 여러분들을 대박의 지름길로 모시고 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인사하고요. 일요경마에 찾아뵙겠습니다. (2010년 6월 11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주보다는 좀 경주수가 줄어서 나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경주들이 몇 경주 있어요. 집중해서 제주경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주의 현지 전문가인 신사고 위원이 전화 인터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잘 풀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두의 얘기는 금요일 경마에서 다 했는데 혹시 금요일 경마를 안 보고 이제 토요일 밤 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요일 날 이제 홍건희가 김홍곤 기수가 상시심의에 걸려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경주에서 말을 좀 성의껏 안 타갖고 심의에 걸렸는데 그거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신사고 위원이 보기에는 한 10일 정도 먹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고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 400m구의 4세 이하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로 펼쳐지는데
뭐 딱히 강한 마음이 없어요. 요 근래 모바일 경주 중에서는 좀 경주 측은 어려운 경주 편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신사고 의원 설명 좀 해줘보죠. 예, 일단 이 레이스가 좀 어려운 게요. 예. 이 조건 자체가 미승리마 레이스입니다. 예. 미승리마는 승급 점수가 없는 말들, 한 번도 3위권 이내에 진입을 하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좀 뭐 부진마, 신예마, 혼전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편성에서 일단 좀 경주 경험 많지 않은 신마 쪽에 좀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준비한 마필 한두 있다며요, 일경주에? 저는 좀 복병권의 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예. 휴양마린 7번마 위용입니다. 위용이 휴양했다 그 예전에 성적을 보면 뭐 거의 가나권의 성적이에요. 근데 이 말 보면 항상 좀 현장에서 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나왔던 말이고 너무 말이 흥분을 하면서 좀 힘을 빼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능력 발휘가 안 된 게 아닌가 보고 싶은데 일단 휴양갔다 왔고 말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한결 좋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7번 위용을 좀 관심마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더러블렛을 기승을 했다가 부산에서 제주로 가서 이제 말을 기승하고 조교사가 된 김태준 조교사. 말 만드는 게 뭐 다른 집하고는 좀 차별이 좀 되게 차별나게 말을 만든다는 내용들을 지금 접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다면은 조금 더 능력 발휘가 되지 않겠느냐. 복병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 8번 청마대보입니다. 한상배 마방에서 지금 2마리를 끌어놨는데 지금 지난번 데뷔전을 뛰는 걸 보니까 뭐 말이 조금 약간 악벽기를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승 자세도 그렇고 승부가 걸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강제 없는 경주고 거리도 줄었기 때문에 제 추천은 8번 청마대부를 추천하겠는데, 자, 청마대부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설명을 해준다면요. 네, 청마대부가 신마 데뷔전 때 인기를 모았단 말인데요. 거의 마지막에 내치 기대한 악벽을 제어하느라고 거의 추진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이 말의 혈통을 보면 이 모마가 고도화란 말입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빨랐던 그런 말인데 역시 자마로 보면 한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중계 경주, 이 모바일 경주에도 몇 번 나왔는데 아주 스피드가 빠른 말이었죠. 그 한수이라는 말의 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피드는 진이 그런 혈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데뷔전 타는 모습이 영찜찜했기 때문에 제 복귀 상황으로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신사고 위원 한 마리 더 추천한다면요. 예, 외곽에 10번만 천재대군이라고 있는데요. 이 말도 한 번밖에 안 뛴 말인데 데뷔전 보면 평범합니다. 15만 신차의 뭐 후미권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새벽주 그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게 상위 레벨에 있는 말들과 병합축을 할 때도 큰 문제 없이 따라가는 주행이 있었거든요. 안중수 기수가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지난번에 나은아 기수가 적당히 몸만 푸는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안중수 기수가 상당히 의욕적인 훈련을 준비를 했단 말이기 때문에 이 15번 천재대군도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강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다 껍데기를 다 벗긴 마필들이 거의 33초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고 위원이 고배당 마필들을 한번 노려보는데 어쨌거나 2마리의 배당 마필 7번, 10번 다 배당으로 연관될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보는 말은 8번 청마대부니까 연결타를 한번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3경주가 신사고 위원 전문위원회 제주 메인이죠. 네네. 예, 900m 5세 이하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여기는 그동안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씩 소개했던 마필, 머리까지 쳤던 존재감이란 마필이 나오는데 그 존재감이 나오는 경주에 이제 메인 승부를 들고 나왔어요. 신사고 위원이. 자, 출사표 한번 던져보죠. 네, 첫 번째 중계 경주를 추천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존재감, 전유하는 매번 인연이 좋았던 그런 말을 추천을 했고 1번만 존재감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들은 상당히 혼전 편성이에요. 다들 기복이 있는 말들이고 전개와 컨디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기복이 심한 말들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 조건에 유리한 그런 말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 좀 숨어있는 복병권 이런 도전 말들을 좀 노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예, 존재감은 데려가면서 복병 세력의 중배당 막권을 노린다는 출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날 경주도 역시 제대로 좀 적중을 만들고 지난주도 이제 메인 승부 3마리 안에서 다 3보까지 다 적중을 만들어냈으니까 금요일 날도 적중을 좀 잘 만들고 토요일도 또 잘 만들어서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 특히나 제주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좀 주길 바랍니다. 자, 3경주는 신사고위원회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1000m 한라마 3등급 관심마가 있다면요? 네, 일단 기존마 쪽에서 좀 전력을 가져온 말을 보고 싶은데요. 8번마 철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체격이 아주 크진 않지만 아주 뭐 탄탄한 그런 마체에 꾸준하게 뛰는 그런 추임력이 좋은 말이거든요. 이번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1000m에서 좀 거리적을 쌓아놨고 최근 두 번의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한결 수월해진 전보다 약해진 편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8번마 철사장의 강공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철사장이 이게 무슨 권법의 이제 무술 그 권법의 이름인데 그런 마명답게 좀 이번에 입상을 할 수 있겠네. 지금 마명도 좀 약간 추천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섭네요. 철사장이. 자, 제가 추천하는 말은 이번 초원왕자입니다. 아직 1000m는 뛰어보질 않았는데 추천하는 이유는 5월 20일 날 경주 때 지금 출전하고 있는 강한누키란 마필하고 뛰었을 때 여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3착으로 왔습니다만 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100m를 더 뛸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의 복귀가 섰습니다. 허찬진이. 그래서 편성은 센 말 들어가 뛰고 있습니다만 1000m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초원왕자를 허찬진이 추천드리는 바고요. 자, 신사고위원 한 마리 더 추천할 말이 있다면요? 네, 좀 복병권 말인데요. 10번마 권자 등극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초에 뛰고 지금 여러 마방을 옮겨다니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지금 출전이 늦어진 말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신마 때부터 약간 좀 주행 압력 때문에 말이 안쪽으로 기대고 바깥쪽으로 빠지고 이런 압력 때문에 좀 문제였는데 원래 이렇게 내게 지금 빠지는 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압력 때문에 지금 좀 주의가 늦어졌지만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격이 과거에는 280대 좀 말이 작고 얇은 마체였다면 이번에는 체중을 한 30kg 이상 불리면서 상당히 마체가 보강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10번마 권자 등급이 말의 한병만 잘 잡고 지금 타준다면 좀 뭐 재밌는 복병이 아닌가 지금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경주는 이제 1000m, 900m를 잘 뛰고 1000m 올라온 말들이 어느 정도부터 바람들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써니키나 육룡같이 1분 11초대를 뛰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혼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가운데 신사고위원은 철사장의 걸음 신장세, 그러니까 약간 편성상 우위에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저는 900m 뛴 애들 중에서는 이번 초원왕자가 가장 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백 이후에 휴양 이후에 나오는 10번 권자 등급까지 신경을 써라 라는 내용의 4경주입니다.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 허찬진의 제주 메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는 제가 중반장에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5경주와 바로 붙은 서울 8경주에서 연달아서 메인 승부의 칼을 뽑아갖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이번 제주 5경주는 지난번에 사연이 있는 마필 한두를 정확히 제가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기마입니다만 인기 1, 2권에 팔릴 마필들 가운데 승부를 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말 한두를 골라냈기 때문에 메인을 잡은 겁니다. 마리수가 12마리입니다만 압축이 충분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붙어서 깨질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온 날이 더 많게 만드는 게 허찬진의 실력이에요. 경마라는 걸 매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는 날이 많게 하고 이기는 경주가 많게 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지는 날이 매번 더 많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제주 5경주 그런 사연들로 준비가 된 말들로만 공략을 해서 메인 승부 아주 원탕을 제대로 한번 찍어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여기서 이긴 자금으로 서울경마 메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6경주로 제주 6경주로 넘어갑니다. 40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경주는 제가 추천말을 먼저 한 마리 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고위원회 마필 관리말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이 일대 천하람 마필을 열거하면서 그 당시에 견인불발이란 선행마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견인불발은 일대 천하 때문에 초반에 선행도 제대로 못 나갈 거고 둘이 경합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일대 천하 때문에 견인불발이 초반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선행에 나갔습니다만 초반에 그 무산소로 뛰었던 그 내용 때문에 이 두 마리가 다 퍼져서 결승선에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일대천하가 김용석 기수의 카드까지 썼고 400m로 1400m로 거리 줄였다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으로 승부방을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찬진의 추천만은 지난번 두 번 모두 지웠던 마필입니다만 이번엔 거리 줄인 위치에서 선행을 구사한 7번 일대천하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제가 일대천하를 추천했는데 일대천하의 뭐 컨디션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컨디션이 사실은 지난 그 4월 16일 특별경주에 우승할 때가 베스트 상태였는데 네. 최근 두 번은 그때보다는 약간 좀 못 미쳤거든요. 네.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하면서 좀 약간의 좀 회복세의 모습. 뭐 최상의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또 선진이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좀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저도 7번은 좀 복병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집에서 나온 변영호 마방의 백마강도 요주의 세력인데 지난번에 뭐 거의 뒷짐지고 장우성 기수가 뒷짐을 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실 저의 관심만은 일단 백마강입니다. 백마강이 지난번 경주에서도 제가 상당히 좋게 봤단 말인데 경주를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 말에 고유의 습성과 전개가 있는데 장우성 기수가 전혀 그런 부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 말 특별 경주에서 인기를 모으고 장우성 기수가 부진했던 성적이 있었는데 전혀 기수와의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좀 말이 선입권 쪽에 앞에 말을 보내놓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쪽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절과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좀 신소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최근에 훈련을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좀 뭐 데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김진호 기수라면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이 말에 말머리를 한다면 좀 재밌지 않나. 저는 뭐 백마강이 그래도 그동안에 센 구매에서 뛰어왔고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백마강을 이번 경주 관심마로 좀 소개하고 싶네요. 이 백마강이 그 유명한 안덕스를 골로 보낸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계탑은 정명인 기수를 또 골로 보냈고 골로 보낸 말들이 골로 보낸 게 아니고 탔던 기수들이 골로 간 거죠. 제가 볼 때. 말들을 갖고 장난을 쳐갖고. 자, 이게 사복낙조 특별경주죠? 네네. 사복낙조의 뜻이 뭡니까? 그 사라봉에서 예. 뭐 영주 십경이라고 제주도에 아주 뭐 좋은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라봉에서 이 보는 낙조의 그런 풍경이 상당히 좋다 하는 뭐 그런 그 풍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단어죠. 예, 맞습니다. 사복낙조. 사라봉이라고 이제 탑동이죠, 탑동. 탑동 옆에 항구, 제주항 옆에 가면은 이제 사라봉이라는 봉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해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그래서 사복낙조 기념으로 하는데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고 어쨌거나 멋있게 한번 맞춰보죠. 이 지금 시간도 사복낙조 경주가 4시쯤이면 해 떨어질 시간하고 맞물리는데 좀 좋은 적중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한 마리 더 추천바가 있다면요. 일단 좀 핸디가 좀 많이 올랐지만 이 9번방 활력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번은 이지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이 말이 최근에 이지영 기수가 기승을 안 한 이유는 50kg의 핸디를 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지영 기수가 기본 중량이 있기 때문에 뭐 53은 넘어야 좀 탈 수 있는데 이지영 기수의 홈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걸음의 신장세, 훈련 컨디션 여전히 이상없이 좋기 때문에 또 앞선에서 만약에 경합이 있다면 역시나 뒤에서 올라올 말은 이 9번방 활력소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자, 요 근간에 잘 뛰었던 말, 그 공백 이후에 잘 뛰었던 가오네, 그 다음에 계속 때려왔던 호타준적, 이 3이나 8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8번, 3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죠. 3번방 가오네는 많은 아주 탄탄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좀 고질적인 좀 운동기성 질환 때문에 좀 경제 출전할 때도 아마 앞단에 좀 반대쪽을 감고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을 봐왔을 거예요. 좀 앞이 좀 약해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경주 후에도 후유증이 없었고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번은 뭐 정규에 따라서 좀 도전이 가능한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교에서는 이 강원회를 상당히 기대했던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작년에 좀 이 말이 크게 성장할 말로 좀 기대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3번도 이제 좀 잠재 능력이 터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 8번 허타준족은 역시 한번 선행형 선입형 전개로 좀 큰 복복과 체격 이런 부분은 좋지만 오늘은 좀 매력으로 밀린 전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조교 때 느낌은 직전과 그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진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최근의 능력이라면 약간 좀 전개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부분에서 염려스럽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한 번 정도 쉬었다 가야죠. 타임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도 타임상으로 볼 때 한 타임 쉴 타임으로 보여지는 말이 호타 준적입니다. 자, 어쨌거나 신사고 위원은 이제 백마강과 활력소의 기대치를 좀 높게 갖고 있고요. 저는 앞에 나갈 일대천하의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경주, 제주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금요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도 시행이 되는데, 내일 포부, 뭐, 일단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포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끝내죠. 네네. 최근에 좀, 사실 5월달, 6월 초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다시 또 열심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좀 복병만을 잘 잡으면서 또 인기만 하나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좀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줄이면서 좀 집중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인터뷰 고마웠고요.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또 인터뷰 하자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신사고 위원과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경마팬 여러분들 경마장 가셔서 제대로 된 적중 만드시고 다음 주 또 제주 경마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